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신풍제약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제약 회사로서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연구를 하고 있는 신풍제약이 두각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장부터 신풍제약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까지 2일간 급등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대략 한 50% 정도의 상승을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풍제약이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기업이었는데 일단 여기 18,400원이 최저점이거든요. 네, 여기 최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양봉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조정이 나올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오늘도 대략 한 12%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양봉이 나올 때 양봉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줄 때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구간에 들어가면은 수익을 먹을 수 있을지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신풍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자, 코로나 19 경구용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먹는 약 관련해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피라믹스라고 해서 과거에 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경구용 약인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19의 효과가 조금 있다라고 해서 지금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임상이 들어가고 나면 3상 이후에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 시판이 되면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피라맥스 관련해서 이제 국내 임상 시험 결과를 했는데 주 평가 지표에서 통계성의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뭐 이후에 이제 삼상을 글로벌 삼상을 출시를 하면서 연구 개발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버는 실적이나 매출액도 연구 개발비에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도 이렇게 코로나19 임상 대상 모집을 할 정도로 전폭적인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경구용 치료제는 이제 신풍제약만이 국내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네요. 대용제약에서는 이제 임상 중단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 비용이 든 것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이런 그 말라리아 치료제였던 피라맥스 임상 3상을 통해서 신풍제약이 한 번 더 주가를 도약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겨울철에 코로나19 이제 호흡기 질환이니까 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유행이 되면 이런 치료제의 개발 중인 회사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풍제약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무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뭐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13년부터 정점을 찍었던 2010년 이때부터 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2021년에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143억 원. 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재무제표 쪽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직 이제 4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에서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만 무려 마이너스 243억이거든요.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143억이었는데 아직 1년도 다 채 지나지 않았는데 1에서 3분기만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100억이 더 찍혔고요. 지금은 4분기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3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적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일단 사내 유보율은 120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부채가 거의 없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데 지출 비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 원가나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결국에 이제 돈을 더 많이 썼다라는 소리인데 보시면 이제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났고요. 2021년만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인력이 대략 한 80명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비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대략 한 연간 50억 정도의 연구 개발비를 썼는데 2021년에 173억 원을 썼고요. 지금 이제 올해 2분기까지 64억 원이니까 그냥 곱하기 2를 하더라도 2022년에도 한 150억 정도는 연구 개발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상이 들어가 있고 광고도 하고 삼상에 따른 비용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와 광고 선전비 이런 데서 돈 번 돈을 많이 까먹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신풍제약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른 메이저급 제약사보다는 현저히 낮고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가 더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내유보율이 많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당좌 비율 보시면은 현금으로 가동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약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저는 근데 신풍제약이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와 유통업, IT 기업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영국 쪽에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기업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제약사는 아니지만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티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개발과 이렇게 그 제네릭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웅제약도 신풍제약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신풍제약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좀 뛰어오르고 있는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 뭔가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단기 급등을 예상을 한 것인지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에서 보면은 꾸준한 매수세가 11월 7일, 이전에는 10월 24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요거 11월 11일 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 또 연기금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집중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타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이 금투라고 하는 것이 고객의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수익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주가가 빠지면 또 손절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금투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타 성향으로 들어오는 수급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뛰어 올라가고 있고 신풍제약이 그동안 이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작년 9월부터 해서 이제 비자금 조성 관련으로 해서 정부 쪽에서 좀 검찰이 때렸죠. 정부 조사에서 들어가면서 오너 리스크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도 들어갔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뭐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네, 작년 겨울쯤 가을쯤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이런 시점 강하게 주가가 때려 맞으면서 22% 정도 하락을 했고 또 10월 19일에는 9%씩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과거에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제약사였는데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치료제 관련으로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를 받았고 저점 대비해서 1800%라는 올라가는 경이로운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고점을 찍었던 20만 원을 터치 양봉을 찍었다고 하죠. 주가가 한번 두 차례나 양봉을 찍고 나서 이제 결국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제자리로 내려오더라도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계단신의 하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반등 보이고 밑으로 떨어지고 반등 보이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주가의 하락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하락 추세가 거의 끝난 부근에서 이렇게 양봉이 발생을 했고 61선 저항을 막고 있는 그런 형태의 분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물린 매물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 5만원에서 7만원 네, 요 사이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고 물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어쨌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꾸준히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여기가 바닥이겠지 해서 매수한 사람들 거기를 깨고 내려가면 물려서 홀딩하고 또 여기 바닥 구간에서 바닥이겠지 하면서 매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분하게 모여 있어 가지고 지금 신풍제약의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2만원 초반대가 내려오면 신풍제약은 이제 바닥이라고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18,400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조정이 어느 자리까지 나올 것인가의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 쪽에 이슈가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감기라든지 코로나19 재확산 또 재유행이 되면서 매스컴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방송이 나오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풍제약은 조금 더 주가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는 61선 이평선이 대략 한 3만원 정도 3만 1천원 정도 자리가 이평선 저항으로 보이고요. 자, 3만 1천원의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매물대가 쌓여 있는 부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한 차례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면서 떨어졌던 이런 부분들의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 구간을 뚫어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지금 뚫어낸 이런 상태고요.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조정을 주면 오늘 양봉 말고 어제 양봉이 더 강한 양봉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제 양봉의 중심 자리였던 대략 한 24,500원 네, 요 정도 자리까지 조정을 주면 한번 매수의 관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2일간 이렇게 터졌잖아요. 자, 근데 그동안에 주가의 흐름 패턴을 보게 되면은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린 다음에 띄워놓죠. 띄워놓고 나서 물량을 털어내서 쭉 빠집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이렇게 양봉 두 개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띄워놓고 밑으로 또 한번 쭉 빼버리죠. 과거의 패턴에 두 번 이런 주가를 띄워놓고 나서 물량을 털어먹는 연출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위에 저항 매물대에 지금 막고 있잖아요. 여기 매물 저항대에 막고서 주가가 밑으로 쭉 뺄지 쭉 빼지 않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N자형의 상승으로 직전에 36,000원짜리까지 터치를 해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풍제약에 대한 주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을 나오고 있고, 일단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구간에서 양봉을 뽑아주는 거래량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상에서 이평선을 다 뚫어주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주면서 N자형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신풍제약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임상 이상에서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닌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했는데 글로벌 3상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점상에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임상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 하한가나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이슈업이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19가 당장 올해 안에 내년 안에 종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감기처럼 꾸준히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먹는 약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를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재무 상태는 양호합니다. 부채가 적고 선의불도 있는데 일단 실적이 너무 병맛이에요.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아무래도 이제 무슨 연구개발비를 쓰는 데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무 상황을 보면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신약 개발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신약 개발이 한번 터지면 또 거기에 따른 수입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실적이 잘 나고 꾸준한 매출원이 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발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연구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신풍제약이 좀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남아 있어요. 비자금 조성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았고, 요게 이제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너 리스크가 남아 있는 부분들도 전체적인 집중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기업이지 않은가. 그래서 신풍제약을 접근할 때는 소액으로 어쨌든 이런 매매 타점이나 감을 익히기 위한 간단하게 점심값이나 회식비 정도만 벌 정도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으니까요. 이틀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뛰었잖아요. 이렇게 양봉이 띄워지면서 거래량이 뛰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같이 탑승을 하고 일단 손절 라인만 꼭 지키면서 접근하면 저는 충분히 단기적인 투자로 소액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여기 24,500원입니다. 자, 24,500원을 잡았던 이유는 어제 양봉이 나왔던 이 양봉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분봉상에서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제 양봉이 나왔을 때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횡보했던 요 구간들이 보이거든요. 자, 요 구간들에서 주가를 움직이면서 누군가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5,000원 부근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자, 15분 봉이나 30분 봉으로 봐서
좀 차트를 조금 많이 줄여 보시면 여기 25,000원 부근에 기존에 지지 라인으로 보였던 요런 매물대 구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와 저항의 자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조정을 주면 여기서 한번 조정을 준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연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25,000원에서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4,500원까지. 그리고 주가가 내 흐름과 다르게 밑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 어제 양봉의 시가 자리가 22,65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22,650원을 기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버퍼를 두고 22,5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이 양봉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손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여기 18,400원을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재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깨고 내려가는지 관망을 한 이후에 진입을 하든지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뭐 그동안의 단기적인 종목들을 패턴을 봤을 때 여기 22,500원, 25,000원, 25,000원에서 24,500원 요 구간에서는 한번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반등 나오고, 적어도 오늘 위에 양봉을 달았던 여기 32,000원짜리까지는 한번 재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제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일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저도 신풍제약 조정을 주면서 내려올 때 소액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풍제약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